마이너스 1이라는 게 무조건 A의 원소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게 A의 원소이면 1 마이너스 1분의 1도 A의 원소가 돼야 된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끌어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2분의 1이 A의 원소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너는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 이놈도 원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 계산하면 2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2라는 게 A의 원소이면 다시 계속 1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다시 이제 보면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A의 원소여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다시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순환하는 구조가 나온 겁니다. 따라서 A의 원소는 3개라고 했기 때문에 A의 원소는 실제로 마이너스 1과 2분의 1과 2라는 요런 3개 숫자로 이루어진 아이입니다. 원소들의 곱을 구하여라.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64번 인 부분집합 요거부터 볼 건데 원소의 개수가 2개라는 건 결국 이 5개의 원소 중 얘는 5개의 원소 중 2개로 이루어진 거지.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말을 다시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5개의 원소 중 이제 2개를 초이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원소 2개를 고른다고 그래서 뭐 1, 2를 골랐든 1, X를 골랐든 1, 4를 골랐다 이런 식으로 고르면 되는 상황이라 계산 방법은 5 곱하기 4에 2 곱하기 1이 될 거고 너 계산하면 얘가 10이 될 겁니다. 따라서 얘는 10이에요. 그러면 이제 원소의 합을 구해야 되는 건데 원소의 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 1이 들어왔어. 그럼 이 뒤에 들어올 수 있는 얘가 몇 개가 있냐라는 거지. 여기 들어올 수 있으니까 4개가 들어올 수 있어. 그쵸? 2, X, 4, 5 이렇게 4개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1이라는 애가 4개가 들어올 수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2라는 애도 4개가 들어올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X라는 것도 4개가 들어오겠죠? 제가 풀이를 밑으로 내릴게요. 4라는 것도 4개가 들어올 거고 똑같이 5라는 것도 4개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너 계산하면 4로 묶어버리면 1 더하기 2 더하기 X 더하기 4 더하기 5가 될 거고요. 그래서 너 계산하면 12 플러스 X가 되는 거죠. 요게 될 거고 너 계산한 게 16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로 먼저 나눠버리면 12 플러스 X라는 얘가 40이 될 거고요. 따라서 X라는 애가 28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더하시오가 질문이니까 답은 요 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나오는 용어가 합, 집합입니다. 그냥 이제 기호로는 A 요렇게 B에서 요게 합집합의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호는 반드시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합집합은 말 그대로 집합을 합쳤다입니다. 말 그대로 집합을 합쳤다고요. 이제 정확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정확하게는 여기 영역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A 합집합 B라는 애는 X바 X는 A의 원소여야 되고 X는 B의 원소여야 하는데 여기에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5월이 들어갑니다. 또는 한국말로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표현법을 좀 영어를 좀 쓸 거예요. 이제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더 좋은 표현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이라는 게 나오고요. 교집합이 말 그대로 집합이 만났다거든요.
그러면 기호로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기호가 거의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헷갈립니다. 정확하게는 벤 다이어그램부터 설명을 해주면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있을 건데 말 그대로 겹쳐진 부분입니다. 여기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집합이에요. 그래서 교집합의 표현이 A 교집합 B라는 애가 실제로 X바 X는 A의 원소 2인데 B의 원소 2이기도 해요. 거의 똑같은데 여기에 중간에 뭐가 들어오냐면 AND가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한국말로 하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는 게 교집합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서로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서로소는 얘는 교집합이 A 교집합 B라는 애가 얘가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집합을 그리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똥 떨어져 있으면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뭐 어려운 그냥 용어라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 저희가 이제 당연한 성질인데 야 저희가 뭐 A랑 아무것도 없는 엠티셋이랑 비어있는 집합이랑 합쳐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랑 합쳐버리면 당연히 A가 나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A랑 교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랑 겹쳐지는 게 있을 리가 없어. 그래서 너 계산하면 얘는 공집합이 나오는 게 맞는 거고요. 자기 자신하고 교집합을 하던 자기 자신과 합집합을 하던 둘 다 결과는 A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전에도 이야기했죠. 전체 집합이라는 거는 무조건 예로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유니버셜 셋입니다. 왜 저걸로 지정했는지는 제가 지정한 것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집합. 우리가 여집합 하면 잘 모르는데 여사건 하면 압니다. 네. 여사건이 뭐야? 거꾸로. 반대되는 사건이야. 네? 여사건. 이게 뭐예요? 여사건이 반대되는 사건이야. 실제로. 사건이 뭐가 있어? 확률에서 배워. 경우에서 확률에서. 중학교 2학년에 배웁니다. 여사건은. 네. 사건만 기억하고 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사건이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 사건과 반대되는 사건이야.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대부분 1 확률 막 이렇게 해서 구했었어. 그걸 여사건이라고 불렀잖아. 방금 전 1패에서도 아까 전에 반대로 풀었잖아요. 그게 여사건으로 푸는 거거든요. 여집합도 말 그대로 반대되는 집합인데 실제로 이제 여집합 표기는 약간 지수로 씁니다. 지수.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영어의 알파벳 딴 거라서 제가 만든 거 아니니까. 여집합 그림을 그려보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라는 게 이렇게 있다면 A에 반대되는 사건이라서 A의 반대쪽은 이쪽이야. 그냥 A가 아니다라서 그냥 순서하게 A가 아니다. 그러면 A의 여집합이라는 건 표기를 하면 X바 X는 전체 집합의 원소이지만 X는 A의 원소가 아니잖아.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건 AND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차 집합인데 말 그대로 집합을 뺐다야. 뺐다. 그런데 우리가 기호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이 마이너스를 씁니다. 근데 이제 읽을 때는 A 차집합 B라고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보면
얘는 유니버셜 셋이 있어야 돼서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거가 있는데 A에서 B를 빼는 거야. 맞잖아. 그러면 A에서 B를 빼낼 건데 여기 부분을 굳이 뺄 이유는 없어. A의 입장에서 빼는 거라서. 그러면 실제로 A의 입장에서 빠지는 부분은 여기가 빠지는 거야. 그렇겠지. A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A라는 애 입장에서 바라보면 여기가 빠져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실제 답은 여기 부분만 실제로 답으로 남을 거라는 거야. 빨간색 부분만 빠지게 되면 여기 부분이 쏙 빠질 거라는 거죠. 이렇게 겹쳐진 부분. 그러면 결국 A 차집합 B는 얘는 쓰면 x바 x가 A의 원소지만 x는 B의 원소는 아니잖아. 여기에 가운데 들어가는 건 and입니다. 이제 개떡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and에 요렇게 들어오면 지금 방금 전 이렇게 들어오면 얘는 and가 교집합이거든요. 실제로. 그럼 B가 아니다면 B에 요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얘가 방금 전에 그거를 기호로 배운 거라서. 그런데 앞에는 그냥 A잖아.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A 차집합 B라는 거는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거짓 깽깽이라서 얘는 외우셔야 돼요. 역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도 돼요.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증명하면 이렇게 수식으로도 증명이 되고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증명이 돼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면 A라는 애와 B의 여집합이라는 애는 B라는 애는 얘야. 얘의 여집합은 이 바깥에거든. 이렇게 바깥에. 그러면 파란색과 이 빨간색 빗금이 겹쳐지는 부분은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으면 보라색. 오 보라서 여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딱 여기가 색칠이 되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반드시 얘도 암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일부러 공집합을 뭐라고 가르쳤냐면 일부러 제가 비어있는 집합이라고 일부러 설명을 하거든요. 영어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공집합에 반대되는 게 뭘까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비어있는 거의 반대는 가득 차 있는 이야. 가득 차 있는. 꽉집합. 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풀은 무조건 이제 얘로 기호를 하거든. 전체. 그래서 비어 있는 거의 반대는 전체가 될 거야. 근데 전체에도 비어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자체가 비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전체 말 그대로 전체의 반대는 그럼 비어 있는 집합이 되는 거지. 이게 실제로 전체 집합이 거의 풀인데 왜 U를 쓰는지는 모르겠어. 유니버셜을 쓰는지 모르겠어. 전 세계? 아, 오케이. 그래서 전체 집합의 반대는 엠프셋이 되는 거.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을 다시 치면은 야 반대의 반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얘는 A가 되는 거. 이제 짜증나는 게 나오거든요. 교환 법칙은 굳이 필요 없어서 간단하게만 넘어갈 거고요. 이제 결합 법칙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이렇게 두자. 그 다음에 이제 분배 법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드모르간 법칙이 나와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교환 법칙은 뭐냐면 일단 처음에 교환 법칙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교환 법칙은 A 더하기 B가 B 더하기 A하고 같다. 이게 교환 법칙이거든. 순수하게.
그러면 A 교집합 B하고 B 교집합 A하고 같다는 거야. 합집합도 마찬가지야. 이게 교환 법칙이야. 그냥 서로 순서 바꾸는 거. 이게 교환 법칙이고 결합 법칙이 뭐였냐면 중학교 1학년에도 어차피 나와.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걸 할 건데 얘부터 더하던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할 건데 얘부터 더하던 상관은 없었다. 이게 결합 법칙이야. 그런데 이제 얘도 똑같아. A교, B교, C를 할 건데 얘를 먼저 겹치든 A교, B교, C교를 할 건데 다 교집합을 할 건데 얘를 먼저 하든 연산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합집합도 똑같고요. 그런데 이제 분배 법칙이 이제 개떡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제 약간 우리가 분배 법칙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잖아. 그렇죠? 이게 분배 법칙이잖아. 그러면 얘도 똑같아. 우리가 분배 법칙을 할 때는 얘가 얘한테도 갈 거고 얘한테도 갈 거야. 이게 분배 법칙이야. 순수하게. 근데 이제 분배 법칙을 잘 보면 얘가 기호가 달라요. 얘는 다 기호가 똑같은 통일이 되는데. 그래서 분배 법칙을 하면 요런 A 요렇게 생긴 애가 분배가 될 거야. 누구한테? 얘한테와 얘한테 이렇게 분배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중간 연산이 뭐야? 중간 연산이 지금 살펴보니까 얘네 중간 연산. 그래서 저 파란색이 요렇게 사이로 들어와요. 우리가 잘 생각해봐. 분배 법칙을 배웠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뭔지 알아? 아니. 분배 법칙을 배웠어. 그 다음에 뭘 배워? 곱셈 공식. 그러니까 곱셈 공식이 분배 법칙이잖아. 결합 법칙. 아니 곱셈 공식이 분배 법칙이잖아. 실제로. 그쵸. 인수분해를 배우죠. 인수분. 그러면 결국 얘는 거지 같은 게 뭐냐면 이렇게 가는 건 쉽거든. 분배 법칙은 그냥 이렇게 땡땡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건 어렵진 않은데 이게 거꾸로 가가 어려워요. 인수분해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인수분해라는 표현을 안 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지. 중학교 1학년과 2학년들 니네들 내신할 때도 그 주의해야 된다. 인수분해라는 용어는 없어. 중1, 2는. 그럼 뭐라고 써? 풀이 과정에 서술에. 그 분배 법칙에 의하여 라고 써요. 거꾸로 가는 것도 분배 법칙이라고 해. 근데 그걸 인수분해로 배우는 게 중3인 거야. 자꾸 알려주고 굳이 짜증나. 나 역시 똑같이 얘도 똑같거든요.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연산이 이게 서로 기호가 다르면 이게 분배 법칙이 되는 거야. 서로 다르면. 그래서 얘도 연산하면 A에 있단 놈이 분배가 되는 거야. 얘한테 지금 보면 연산 순서가 분배가 된 거라서 연산 순서가 얘가 우선인 거야. 그래서 소가로를 치는 거거든. 그리고 중간에 기호가 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 얘는 그 증명 방법이 얘 그려보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얘 그려보고 그다음 얘 그려서 똑같은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증명하는 방법이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돼.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증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그림 그려보면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그림이 실제 이런 게 앞에 있고 얘가 성을 알고 있어요. 얘는 유럽 사람들이 그 이름이 겁나 길잖아. 똥똥똥. 그 중에 이 친구가 유럽 사람이었으면 이름이 뭐였을까? 자 드모르간 법칙은 두 개가 있는데 얘랑 얘가 있어.
어차피 그러니까 똑같이 생겨 먹은 애가 있는 것뿐이야. 단지 이제 이렇게 엎어져 있냐 세워져 있냐 이 차이인 거지. 약간 증명을 하기 전에 공식을 외우는 암기 방법을 먼저 보여줄게. 얘는 더 중요한 거는 공식을 외워야 되니까. 암기하는 방법은 이 지수처럼 생긴 애가 다 들어갈 거야. 세 군데로. 세 군데로 들어갈 거야. 지수처럼 생긴 애가. 그러면 이 C가 의미하는 게 반대되는 사건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반대된다. 그러면 지수 법칙이니까 약간 이렇게 들어갈 거야. B하고 C는 저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지수 법칙처럼. 근데 얘만 가운데 있는 애만 요 가운데 있는 애만 반대로 뒤집어 주면 돼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 같은 애가 이렇게 들어갈 거야. 세 군데. 그러면 세 군데로 들어오면 A, B 이렇게 될 건데 요 가운데 있는 애가 이렇게 뒤집어질 거야. 이게 드모르간이야. 공식을 암기하는 방법. 어떤 상태의 그림이냐면 그림이 이제 대칭 차집은 이렇게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쪽에서 말 그대로 대칭이 차집합인데 그걸 대칭으로 하겠다는 거야. 만약에 왼쪽을 기준 A라는 애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만 답이 나와야 되는 게 차집합이야. 근데 B쪽으로 이쪽으로 할 거 얘를 기준으로 할 거면 여기가 답이 나오는 거거든. 차집합을 때려버리면 겹쳐지는 부분만 빼는 거니까.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의 기준으로 봤을 때 둘 다 겹쳐지는 곳을 뺐다 이거야. 그림은 요 형태야. 대칭 차집합. 이 그림 자체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러. 그냥 일방적으로. 예. 그래서 이거는 와우. 대부분 이제 비유로는 뭐 없어요. 아니면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오거나. 예를 들어서 대부분 뭐 얘를 뭐 그런 거 있잖아. 세 연산 A 세모 B라고 하자 막 이렇게 막 아니면 A 동그라미 B라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문제로 만들어내는 문제들이 계속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얘는 계속 등장하고 있고요. 심지어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꼬아내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서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유형을 만들어내고 이제 아예 개념 설명을 쳐버리는 순간부터 이제 얘가 유형이 쉬워지는 거죠. 알면 쉬운 거야. 알면 쉬운 거.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 돼. 얘는 참고로 A 세모 뭐 이거 세모라고 하고 A 세모 B하고 B 세모 A하고 같고요. 교환되고요. 그 다음에 결합이 돼요. 얘를 먼저 하든 얘를 먼저 하든 똑같아. 결국. 아 새로운 내용이라서 그래요. 처음 나. 네네네네. 아 진짜 겁나 헷갈려. 뭐요? 일단 써놓고 증명을 해줄게요. 근데 저기 배수의 집합했어요. 배수의 집합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거 생략해요.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배수 집합은. 자 보면 아니 이거 뭐예요? 네 개였는데. 자 보면 이제 천천히 위에 거부터 받아들이시면 돼요. 위에 거부터.
이제 원소의 개수야. 원소의 개수. 그냥 원소를 몇 개인지를 셀 거야. 원소가 몇 개인지를 셌더니 그냥 A에 있는 걸 다 셌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세는 거야. 그럼 우리는 세고서 빼지. 뭘 빼? 6의 배수를 한번 빼잖아. 그것까지 이해가 되니? 여기 얘 센 다음에 둘이 더한 다음에 빼기로 6의 배수를 빼잖아. 요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게 뭐야? 6의 배수가 의미하는 게 뭐야? 겹쳐지는 부분이야. 서로. 그러니까 A를 한번 셌고, 그러니까 2의 배수라는 걸 셌고, 3의 배수라는 걸 셌어. 그 다음 마지막 겹쳐지는 6의 배수를 빼라는 거야. 이미 여러분들은 집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A라는 걸 했고 B라는 걸 했더니 왜 빼? 여기 두 번 했으니까 한 번 빼는 거잖아. 오케이? 논리를 따지면. 그러면 자, 3개짜리는 이해를 해야 돼. 얘는 왜 이런 식이 나오는지를. 자, A를 셌어, B를 셌어, C를 셌어. 자, 그렇게 해서 겹치는 걸 한 번씩 다 빼고 있단 말이야. 논리는 일단은 얘를 따라갔다는 거지. 그러면 자, 봐봐. 일단 이 가운데가 문제거든. 가운데, 정가운데. 일단 A를 세면서 한 번 들어와. B를 세면서 한 번 들어와. C를 세면서 한 번 들어와. 일단 3번이 들어왔어. 그런데 겹치는 걸 뺀단 말이야. 정확하게 얘 한 번 빼고 이쪽 빼고 이쪽으로 뺀단 말이야. 이 겹쳐진 데를 딱 3번 빼. 정확하게. 그렇죠? 빼기가 3번 들어오죠. 지금 보면. 그러면 이 정가운데 현재 카운팅을 아예 안 한 상황이 벌어져. 왜 3번을 더했고 3번을 뺐거든. 정가운데가 문제야. 여기. 그러면 이 정가운데를 최종적으로 한 번은 더해줘야 된다는 의미야. 얘가. 참고로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집합이 3개까지밖에 안 나와. 이게 다행이지. 아직까지는. 얘가 되면 개수. 얘는 뭐 특별한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고 약간 팁이라고 하면 팁인 거예요. 얘는 미지수 설정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미지수 설정을 해야 되는데 미지수는 최대한 겹치는 구역을 겹치는 곳을 x로 잡자. 이게 이렇게 풀 거예요. 이게 실제로 예를 들어 A가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A가 뭐 16개, 뭐 B가 뭐 20개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럼 여기가 몇 개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냥 전체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그럼 여기는 이제 여기 x 잡으면 여기 16-x가 될 거고 여기 20-x가 될 거야. 실제 개수가 이렇게 잡는다는 거야. 개수를 잡으면. 그래서 대부분 풀이는 지금 이걸 둘째 치고 풀이 과정 자체는 뭐가 됐던 거의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개 무서운 게 있거든요. 뭐가 무섭냐면 벤 다이어그램은 엄격하게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와인소이 벤 다이어그램은 엄격하게 원소를 표현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쓴 거는 뭘 표현한 거야? 개수. 원소를 표현했어? 아니잖아. 개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한 거잖아. 그럼 얘가 풀이 과정으로 인정이 돼? 얘 풀이 과정으로 인정이 안 돼.
No. 아,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이 짓을 합니다. 아니, 증명을 줘도돼요. 예, 풀이는 이렇게 이용을 해 하면서 실제 서술에서는 인정을 안 해, 얘를. 풀이 과정. 더 짜증나.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푸는 거를 좀 보여줄 겁니다. 너무 자, 얘는 기호가, 요거의 기호가 합이야. 그러니까 기호를 정확하게 암기가 필요합니다. 얘가 이거였나? 다음번에는 아마 그러시면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A랑 B랑 합치면 돼. 근데 두 번 안 써. 그래서 3, 5, 6, 7, 8 그냥 이렇게 쓰고 닫아버리면 돼. 두 번은 안 쓰면 돼. 그 다음에 요 기호는 교야, 만나는, 겹쳐지는 아이거든. 그러면 B와 C가 B 여기 있고 C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거 원소날법으로 썼어요. 12약수 정도는. B와 C가 겹쳐지는 게 뭐냐? 무엇이 똑같냐라고 했더니 얘밖에 없네. 그렇죠? 3번 걔는 똑같네. 네. 자, 얘는 일단 B와 C를 먼저 합치겠지. 그렇죠? 분배 법칙으로 계산하면 더 쓰레기가 될 거야, 이거는. 그냥 저대로 계산하는 게 더 빨라. B하고 C하고 먼저 합칠 거야. 합체를 한 다음에 A하고 겹쳐지는 거거든. 그렇죠? 여기 먼저 합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러면 결국 얘는 싹 다 쓸 거고 그 다음에 A하고 겹쳐지는 게 뭐냐가 질문이야. 그냥 그러면 결국 얘는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번에는 A랑 B랑 교집합을 하게 돼 있네. 그러면 저 빨간색 A랑 B랑 교집합을 하면 실제로 요놈 빨간색은 교집합 A와 B를 교집합을 해버리면 57이죠. 57 그쵸? 57이라는 애랑 얘랑 C랑 합집합을 하라는 거야. C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써야 되네요. 1, 2, 3, 4, 5, 6, 7, 12 이렇게 나오겠죠. 2번 지금 보면 2번은 서로소라는 게 뭐였냐?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면 서로소라는 건 교집합이 없다. 그러니까 교집합을 하면은 공집합이 나온다는 소리야. 겹쳐지는 게 없다. 그러니까 다음 중 2, 4, 6과 겹쳐지지 않는 것은 이게 질문이야. 그러면 기억 대놓고 겹치잖아. 2, 4, 6 니은 홀수와 2, 4, 6이 겹쳐? 네, 아니요. 그럼 니은은 서로소가 되는 거야. 네. 디귿 3에 비해서 있죠. 6 있죠. 디귿은 아니고 리을 원소날법으로 쓰면은 마이너스 2하고 0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리을이? 그쵸? 방정식 해가 마이너스 2랑 0이잖아. 그러면 리을과 저 위에가 겹쳐? 안 겹치죠? 그러면 리을은 서로소입니다. 미음 12의 약수 겹치죠? 6 대놓고 있잖아. 2도 있고. 비읍 15의 약수하고 겹쳐져? 아니요. 그죠? 비읍도 서로소입니다. 니.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비읍 되겠습니다. 와우. 5번 노가다네요. 지금 보면 유니버셜 센스 전체 집합은 1, 2, 3, 4, 5, 6이고요. 이거 넘어갈 수 없어요. 손이 작아. A는 3의 배수니까 3하고 6밖에 없을 겁니다. B는 홀수라고 했으니까 1, 3, 5가 될 거예요. 일단 얘부터 지정하고 가겠습니다.
A에 이 뒤에 옆에 지수처럼 얘 붙어 있는 거 얘 여집합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A와 다른 I만 찾아주면 돼요. 실제로 너는 1, 2, 4, 5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B의 연은 1, 3, 5 빼고니까 2, 4,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 이거 하기 싫어서 그렇거든요. U에서 전체에서 A를 빼내면 실제 너 답은 얘하고 같아요. A가 아니다라서 그냥 예. 전체 집합 U라는 애에서 아. A라는 애를 여기 술 빼면 이 나머지잖아. 그럼 얘가 의미가 A의 여집합이야. 그래서 얘는 답 1번입니다. U에서 생략. 눈이 예. 1이라고 써도 되나요? 안 배웠어.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되면서 이유찬이 지금 태클 걸어서 전 씁니다. 제가 멈춰서 태클을 걸지 마. 자 보시면 다음은 5번 A 차집합 B면 A를 기준으로 B와 겹쳐지는 부분을 빼는 겁니다. 기준이 항상 왼쪽이에요. 그래서 A 기준으로 겹쳐지는 부분 A에서 B하고 겹쳐지는 부분을 빼는 거거든요. 6. 그러면 얘는 답이 6이고 얘는 반대로. 그러니까 얘는 1, 5가 되는 겁니다. 얘가 의미가 A차 B고요. 얘가 의미가 B차 A입니다. 그래서 또 이유찬이 또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저는 그냥 답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 네 잠깐만. 저게 A와 B 저거 반대 교집합이 A-B예요. 아까 전에 이렇다라고 제가 여기 한 이쯤에서 썼을걸요? 암기 기억이 필요, 안 납니다. 암기 필요 해가지고 아, 외워줘야 된다. 그 1장이 그거였나? 그런가? 그런 것 같아. 보라색 하면서. 아, 일단 자, 보면 얘는 교집합이 3밖에 없어요. 그래서 3의 여집합하고 같아서 3 빼고 다 쓰면 됩니다. 영어 쓰는 사이. 얘는 1, 3, 5, 6 빼고 다 쓰는 거거든요. 이거의 반대라서 1, 3, 5, 6 빼고 다 쓰면 2, 4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뭔 이야기를 했냐면 풀이 과정에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많이 이용합니다. 방금 옥상에서 뭘 하고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원소를 쓰는 경우는 스탬프 캐네. 그냥 그림은 대충 그리면 돼요. 실제로 저렇게 원소를 쓸 때는 얘가 풀이 과정으로 인정이 돼요. 원소를 표현한 거라서. 자 보면 우리가 겹쳐지는 게 7이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가 7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B차 A 요놈 B차 A B에서 A를 뺀 거거든요. 여기에 4, 5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바깥에 합쳤는데의 바깥이잖아. 합치고서 바깥이니까 이 바깥 내가 왜 숫자를 똑같은 걸 썼냐? 아 제가 잘못 썼군요. Sorry. 여기 1, 3이네요. 여기에 1하고 3이 있겠죠? 그쵸? 그러면 현재 선생님 다 했더니 2 없네? 그럼 2 여기 있겠지. 3, 4, 5, 6도 없네. 그럼 6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맞니? 얘가 이제 딱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의 의미가 교환 법칙에 의해서 얘하고 같아. 이건 교환 법칙이야.
서로 순서 바꾸는 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얘는 의미가 A 차집합 B라서 정확하게 딱 이 이륙을 원하는 거야. To six. 요놈 딱 얘가 답이긴 하거든요. 30분 근데 얘는 원소를 직접 쓴 거기 때문에 얘는 풀이 과정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 거의 없어요. 주관식 서술형에는 이런 문제 없어요. 드럽게 어려운 B차집합 A거든요. B에서 A를 빼버리면 겹쳐지는 부분만 빼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5, 6,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오케이? 얘랑 합집합 X를 했더니 X가 나온대요. 응? 합쳤는데 그냥 X가 나왔어. X는 공집합 아니 아닌데? 합쳤는데 X가 나왔잖아. 같다. 그러면 결국 X 이 5, 6, 7이라는 애는 무조건 X에 들어갔다라는 소리잖아.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X가 나오는 거지. 자신과 같은 거잖아. 그럼 그래서 결국 5, 6, 부분집합이다. 7이라는 애는 X의 부분집합. 그렇죠. X의 부분집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얘야? 있는 겁니다. 자, B랑 교집합을 했는데 겹쳐지는 부분이 X야. X랑 겹쳤는데 X가 나왔어. 그러면 겹쳐진다는 건 그럼 B가 이렇게 있다면 X가 이렇게 있어야 겹쳐지는 부분이 얘인 거야. 서로. 그렇잖아? B랑 X랑 겹쳐지는 부분이 어디지 하면 여기잖아 그냥. 그림이? 그러면 그림이 요 그림이 나온다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결국 X라는 애가 무조건 B에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집합은 상대적으로 작은 애가 나오게 돼 있어. 당연한 거야. 합집합은 상대적으로 큰 애가 나오겠지. 그렇지 않을까? 합쳤는데 당연히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4개. 결국 5, 6, 7은 들어가고 5, 6, 7은 무조건 들어갈 거고 5, 3, 4만 OX 퀴즈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2의 제곱이라서 이거 앞전에 배웠던 거의 응용판이네. 이런 느낌. 봅시다. 지금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A 교집합 B를 먼저 치면은 1, 3, 5가 겹쳐지거든요. 그러니까 1, 3, 5랑 X랑 이거랑 X랑 겹쳤는데 그냥 1, 3, 5가 나왔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림이 이 형태였다라는 거지. 네. 그쵸? X가 훨씬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X라는 애가 이렇게 있는데 1, 3, 5라는 애가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그냥. 이렇게. 예. 그러면 결국 겹쳐지는 부분은 이놈이 나오겠지 1, 3, 5. 그래서 결국 1, 3, 5라는 애는 무조건 X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합집합을 때렸는데 합집합을 했는데 그렇죠? 합집합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얘가 나와버려. 그 합집합은 상대적으로 큰 애가 나오면 여기 위에 이런 애가 있다는 거지. A 합 B. 그러면 합치면 A 합 B가 나오겠지. 그럼 A 합 B는 지금 보니까 1, 2, 3, 4, 5, 7이잖아. 그러면 결국 얘는 1, 2, 3, 4, 5, 7에 들어가는 거지. 결국 1, 3, 5는 무조건 들어갔고 아니, 그만해. 2, 4, 7이 OX 퀴즈를 하는 거죠. 따라서 8개. 8개. 아직은 적용이 안 되니까. 자, 보면 이 바깥에 있는 이 C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안으로. 그럼 들어가게 되면 너는 A가 되고 얘 뒤집어지고 얘는 B의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빨간색 부분만 바꾸고 있어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천천히 가고 있어. 그런 다음에 자 A의 교집합이 똑같이 분배가 돼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너는 A의 교집합으로 묶어낼 거야. 이렇게.
그럼 묶어내면 앞에는 B의 여집합이고 뒤에는 그냥 B인데 가운데 연산이 뭐냐면 가운데 연산이 얘잖아. 이렇게 들어와. 이게 분배 법칙. 자, 처음에 쓴 게 이렇게 처음에 쓴 게 드모르간이고요. 그 다음에 쓴 게 분배 법칙입니다. 그러면 자 B의 여집합과 B를 합쳐. 그럼 뭐가 나와? 합치면 뭐가 나오게? 그러게 말이야. 뭐요? B의 여집합과 B를 합쳤어. B B의 여집합과 B. 전체 B 마이너스 A. 여기 뒤에는 결론이 B 마이너스 A. 유니버셜 셋입니다. 유니버셜. 그러면 결국 전체와 A를 교집합을 쳐버리면 A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얘가 가고요. 그 다음에 얘가 나네요. 요게 나. 그 다음에 요 통째로가 다네요. 자 보면 얘도 요 A의 교집합이라는 게 얘한테 갈 거고 얘한테 갈 겁니다. 이게 분배 법칙이에요. 그러면 결국 A의 교집합이라는 애가 누구한테 갔냐면 이런 애한테 갔고 A의 교집합이라는 애가 B한테 갔죠. 연산 순서는 얘가 우선이라 교집 가로를 쳐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연산 기호가 그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정답. A와 B의 교집합. 이게 분배 법칙이에요. 저 유니버셜 아닙니까? 유니버셜. 저거 A와 이거 연산하면 그래서 이 공집합이죠. 아니 왜요? 그 다음에 얘는 원래 있었던 거고 그냥 결국은 A와 B의 교집합 맞죠? 네네네 결론만 맞추면 안 돼요. 중간에 과정을 알아야 돼요. 얘가 되는 상황이라서 얘는 A 교집합 B가 되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면 얘는 A 이거 그대로 있고 A 있고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서 원래 검색은 원래 있었던 애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뀌는 게 이 빨간색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와 딱 변하는 부분만 색깔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그게 뭐 있죠? 그러니까 A 빼기 B가 A 차집합 B가 얘거든. 현재 문제가 여기 얘가 붙어 있네. 그 원래 얘가 붙어 있었던 거잖아. 이거잖아. 이게 그래서 너는 A 합집합, A 교집합 얘가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여기서 그냥 연산이 끝나거든요. A. 얘는 A입니다. 네, 여기서 연산이 끝나요. 그냥 한 방에. 왜냐면 A랑 합칠 건데 A랑 B랑 겹쳐진 거잖아요. 그럼 결국 굉장히 작은 거랑 A랑 하는 거거든요. 그럼 무조건 여기 A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일단은 우리 요 C가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 검색은 그냥 그대로예요. 원래 있었던 애입니다. 검색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가 여기가 변하는 겁니다. 지소원이 되게 침발이
이렇게 됐나요? 얘도 눈치가 있으면 연산이 한 방에 끝납니다. 오. 이제 일단 드모르간을 한 거거든요. 근데 눈치 없으면 방법 없어. 묶어내야 돼. 묶어냈으면 여기까지 돼서 A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 끝났어요. 암산이 쌉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분명 이게 이제 여기 계산 과정은 생략한다고 해서 근데 아 맞아 예전에 갑자기 생각난다. 이 안에부터 좀 처리를 해야 돼요. 이 안에부터 일단 부배 법칙은 안 들어갈 겁니다. 자 보십시오. 천천히 생각을 해. C 교집합 B를 하면은 C랑 B랑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교집합은 요거야. 맞니? 그런데 뭐랑 합치냐면 B랑 합치게 돼 있어. 이렇게 B랑 합치래. 그럼 결국 여기의 연산은 B야. 얘는 그냥. 그래서 너는 결국 B의 여집합, 교집합 A야. 그냥 이거든요. 쌤은 혹시 저렇게 쓰는데요?